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고혈압은 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가? 고혈압은 사람을 단번에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지도 않고 숨이 막혀 응급실로 실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피를 토하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병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요. 혈압은 좀 높은데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약은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바로 이 말입니다. 아픈 데가 없다라는 말. 병원에서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아픈 게 아니라 망가지는 걸 못 느끼는 단계입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없어서입니다. 사람은 아프면 멈춥니다.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아프면 조심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아프지 않게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혈압이 150, 160, 170이 넘어가도 대부분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어르신들은 아직은 괜찮다고 믿습니다. 이 착각이 10년, 20년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과만 남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신부전, 만성신부전. 사람들은 그제야 말합니다. 혈압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병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조용히, 꾸준히,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고혈압은 숫자의 병이 아니라 혈관의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병을 혈압 수치가 높아진 상태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고혈압을 이렇게 봅니다. 혈관이 매일 과부하로 버티고 있는 상태. 혈관은 원래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피가 흐르면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압력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염분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딱딱한 호스에 같은 양의 물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 압력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년, 십수년 지속되면 혈관은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고혈압이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장기입니다. 고혈압은 피부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근육을 먼저 망가뜨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부터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뇌부터 망가뜨립니다. 뇌혈관은 매우 가늘고 예민합니다. 이렇게 예민한 뇌혈관에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무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높은 압력에 맞서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이 세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은 지치고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필터입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필터는 손상되고 단백뇨,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픈 데가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7세 남성 김성수 어르신. 10년 넘게 혈압이 150 전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드셔도 되고 생활 습관으로 조절해 보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성수 어르신은 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약은 나중에 먹어도 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병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괜찮은 줄 알았죠? 고혈압은 지금 괜찮다는 말로 관리되는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고혈압은 지금 괜찮아 보일 때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장기가 손상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치료의 기준이 아프냐 안 아프냐가 아닙니다. 수치와 기간입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고혈압 합병증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이 좀 높긴 했어요. 약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이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안전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는 혈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혹은 혈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는 아직 늦지 않은 단계입니다.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가지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의 항목 중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혈압을 잰 지 1년 이상 됐다. 혈압이 좀 높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가족 중 고혈압 환자가 있다. 짜게 먹는 편이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 이 5개 항목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이 병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2장, 고혈압은 왜 생기는가?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긴 건가요? 저는 그렇게 살도 안 쪘는데요. 술, 담배도 많이 안 하는데 왜 그러죠? 이 질문에는 사실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하나, 음식 하나, 습관 하나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혈관, 호르몬, 신경계, 생활습관, 이 4가지가 오랜 시간 겹치면서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첫 번째 원인, 혈관이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졌을 때 사람의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피가 밀려 들어오면 늘어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압력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고무줄 기능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걸 혈관 탄력 저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혈관 노화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운동 부족, 흡연,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쌓이면 혈관은 실제 나이보다 10년, 20년 더 빨리 늙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같은 양의 피가 흘러도 혈관의 압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혈압은 조절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 기본값처럼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살도 안 쪘는데 혈압이 왜 높죠? 천안에 거주하시는 69세 여성 이미수님. 체중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항상 150 전후였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초음파에서 혈관 탄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도 안 쪘는데 왜 혈압이 높은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혈관은 체중보다 생활 습관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원인, 몸속 혈압 조절 호르몬이 고장났을 때 사람 몸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몸속의 자동 혈압 조절 장치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혈관을 조이고 나트륨을 붙잡아 수분을 유지하며 압력을 올려 생존을 돕는 기능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필요 없을 때도 작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짠 음식, 신장 기능 저하, 만성 스트레스, 노화,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 몸은 계속 혈압을 올려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혈관을 조이고 물을 붙잡고 혈압을 올립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이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약이 혈압을 억지로 내린다. 몸을 약에 의존하게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장난 조절 시스템을 대신해서 고혈압 약이 혈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원인, 신경계가 항상 긴장 상태일 때 혈압은 몸 상태뿐 아니라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심박수 증가, 혈관 수축, 혈압 상승. 이건 위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상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매일 지속될 때입니다. 화를 자주 참는다. 잠을 깊게 못 잔다. 항상 긴장한 느낌. 아침부터 피곤하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항상 비상모드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혈압은 내려갈 기회를 잃습니다. 65세 남성 박인우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집에서는 쉬는데 혈압이 안 내려가요.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계속 높았습니다. 문진을 해보니 박인우님은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신경계는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원인, 한국형 식습관의 구조적 문제. 한국인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짜게 먹는 민족입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장류. 문제는 이 음식들이 조금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긴다는 점입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습니다. 물의 양이 늘어나면 혈관 내 압력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이 구조가 매일 반복되면 고혈압은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은 원인 하나를 고치면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소금만 줄이면 되나요? 운동만 하면 되나요? 스트레스만 관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고혈압은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접근도 여러 방향에서 해야 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혈관이 늙고 조절 호르몬이 과하게 작동하고 신경계가 쉬지 못하고 생활 습관이 이를 뒷받침할 때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한다. 잠이 얕고 자주 깬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운동이 부족하다. 가족 중 고혈압 환자가 있다. 이 5개 항목 중에서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혈압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3장, 고혈압 초기 증상과 수치가 올라갈수록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 고혈압 환자들에게 가장 흔한 말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요. 아픈 데가 없습니다. 멀쩡한데요.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혈압에는 통증이 없을 뿐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흔해서 대부분 그냥 넘긴다는 점입니다. 1. 고혈압 초기 증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시하는 신호들. 고혈압 초기에는
병원에서도 아직은 초기입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더 방심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미 몸은 작은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렇죠. 하지만 고혈압 초기 환자들에게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아침 두통, 머리 무거움입니다. 밤새 높은 혈압이 유지되면 아침에 뇌혈관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 특히 이유 없이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술을 안 마셨는데도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 이건 혈관이 스스로 압력을 조절하지 못하고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이건 심장이 높은 압력에 맞서 더 세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난다. 이 명은 단순한 귀 문제로만 보이지만 고혈압과 매우 밀접한 증상입니다. 높은 혈압은 뇌의 미세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쉽게 피로해진다. 예전과 똑같이 움직였는데 유난히 지치는 느낌. 이건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는 과정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65세 여성 최연숙님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낮에 쉽게 지쳤습니다. 병원에 가면 듣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하지만 통증이 없었기에 약은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정기검진에서 좌심실 비대가 발견됐습니다. 그제서야 고혈압이 숫자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혈압 수치가 올라가면 몸은 단계별로 이렇게 변합니다. 고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중증으로 가는 병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혈압 140에서 150 사이. 아직 괜찮다 구간.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방심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혈관 내벽에는 미세한 손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압 150에서 160 사이. 장기가 적응하기 시작하는 구간.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하고 혈관은 높은 압력에 익숙해지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혈압 160에서 170 이상. 적응의 한계를 넘는 구간. 2단계에 오면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뇌졸중 위험 증가. 심부전 가능성. 신장 기능 저하. 이때도 통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왜 증상이 없는데 몸은 망가지는가? 사람 몸은 정말 잘 버팁니다. 조금의 무리는 참아냅니다. 고혈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뇌, 신장은 망가질 때까지 최대한 버팁니다. 문제는 버티다 한계가 오면 한 번에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서서히 망가지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다가 한 번에 터지는 병입니다. 실제 사례.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닙니다. 71세 남성 정대일님. 혈압은 늘 150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고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던 겁니다. 4.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통증이 없으니 괜찮다.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고혈압을 가장 위험하게 만듭니다. 고혈압에는 통증 대신 신호가 있습니다.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치가 올라갈수록 장기는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쓰러진 후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 얼굴이 자주 달아오른다. 심장이 자주 두근거린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하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고혈압은 이미 여러분의 몸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사장, 병원에서는 왜 이런 검사를 하는가? 숫자보다 중요한 것들. 고혈압 환자들이 병원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검사를 다 받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혈압은 높지만 아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안심하는 사람. 아, 다행이다. 아직 괜찮구나. 2번째는 불안해지는 사람. 아직이라는 말은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뜻인가? 의사 입장에서 보면 2번째 반응이 훨씬 건강한 반응입니다. 1. 혈압 수치만으로는 고혈압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혈압을 재고 수치를 보고 기록을 남깁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혈압 수치 하나만 보고 치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의 핵심은 지금의 수치가 얼마냐가 아니라 이 수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가, 그리고 그동안 장기가 얼마나 버텼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장기 상태를 먼저 봅니다. 고혈압 검사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미 어딘가가 망가지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검사가 진행됩니다. 3. 가장 기본적인 검사,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올라가요. 집에서는 괜찮거든요. 이걸 대개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24시간 동안의 일상생활 속 혈압을 기록하는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만 높은지, 밤에도 안 내려가는지, 새벽에 급상승하는지, 특히 밤에 혈압이 안 내려가는 사람은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이 확실히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집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63세 남성 조풍현님. 병원 혈압은 항상 160 전후, 집에서는 140 정도였습니다.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를 해보니 밤새 혈압이 거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치료 대상입니다. 4. 심전도 검사, 심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의사들이 보는 건 단순히 맥박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두꺼워졌는지, 리듬이 흐트러졌는지, 과부하 신호가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은 압력에 맞서기 위해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걸 좌심실 비대라고 합니다. 2단계에 오면 고혈압은 이미 숫자 문제를 넘었습니다. 5. 심장 초음파, 고혈압의 역사를 보는 검사. 심장 초음파는 고혈압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는 혈압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세게 심장을 괴롭혔는지를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초음파에서 심장벽이 두꺼워져 있다면 그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고혈압 기록입니다. 6.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 가장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 신장은 고혈압의 피해를 가장 늦게 느끼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그건 혈관 필터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에 오면 고혈압은 이미 전신 질환이 됩니다.
7.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정상이라던데요? 아직 괜찮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정상이라는 말의 뜻은 아직 회복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관리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8. 검사를 받고도 치료를 미루는 사람들이 하는 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해보고 필요하다면 치료받을게요. 약은 최대한 안 먹고 싶어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켜보는 동안에도 고혈압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검사는 수치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장기가 얼마나 버텼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안심이 아니라 기회라는 뜻입니다. 치료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도 혈관은 계속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집보다 병원에서 혈압이 더 높다. 밤에 혈압을 재본 적이 없다. 심장이나 신장 검사를 한 적이 없다. 아직 괜찮다는 말을 믿고 있다. 이 4개 항목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한다면 검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제5장 고혈압 약의 진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 고혈압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이 질문에는 공포, 거부감, 억울함이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미루다가 인생이 바뀝니다. 1. 약부터 먹자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릴까? 대부분의 분들은 고혈압 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화학물질, 의존하게 되는 물질, 끊으면 더 나빠지는 약, 마지막 수단. 그래서 약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가능하면 안 먹자. 하지만 이런 생각들의 출발점에는 하나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 고혈압 약은 병을 만드는 약이 아니라 병을 멈추는 약입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억지로 몸을 누르는 약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약은 망가진 조절 시스템을 대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장에서 말씀드렸던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 조절 회로가 과하게 작동할 때 고혈압 약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약은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말리는 역할을 합니다. 3. 고혈압 약의 종류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약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첫 번째,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 이 약들은 딱딱해진 혈관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압력을 낮춰줍니다. 이 약을 쓰는 이유는 혈관이 너무 긴장해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약. 심장이 너무 세게, 너무 빨리 일하고 있을 때 씁니다. 심장이 쉬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세 번째, 몸속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약. 염분과 수분을 과하게 붙잡고 있을 때 그걸 배출하게 돕는 약입니다. 이 약은 소변이 늘어나는 약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 몸속에서 혈압을 올리라고 명령하는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이 계열의 고혈압 약들은 장기 보호 효과가 큽니다. 4. 왜 사람마다 약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누구는 파란색 약 먹는데 저는 왜 노란색 약을 먹나요? 고혈압 약은 혈압 수치만 보고 고르지 않습니다. 나이, 동반 질환, 심장 상태, 신장 기능, 부작용 경험,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이 나에게 맞을 리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약이 안 맞아서 끊었어요. 63세 여성 윤혜영님은 처음 처방받은 약을 먹고 어지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인에게 처방된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뇌출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약이 안 맞았다는 게 아니라 조절 없이 방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5. 고혈압 약 부작용. 부작용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지럼증,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용량 조절로 해결됩니다. 기력 저하. 처음 약을 시작할 때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나 발목 부종, 특정 계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약을 바꾸면 해결됩니다. 발기력 감소, 특히 남성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에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6. 약 부작용이 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혼자 약을 끊는다. 인터넷 후기만 보고 판단한다. 참다 보면 괜찮겠지라고 버틴다. 이 세 가지는 고혈압 치료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작용은 조절하라는 몸의 신호이지 중단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7. 약 없이 관리하고 싶다는 말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약은 안 먹고 싶습니다. 이 말 자체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지 않은 초기 단계, 장기 손상이 없는 경우, 철저한 생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 없이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58세 남성 최돈일님은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했습니다. 혈압은 조금 내려갔지만 140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갔습니다. 약을 미루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 걸 그랬어요. 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약을 썼다면 신장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8. 고혈압 약을 먹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 약을 먹는다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노화와 생활 환경 속에서 몸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약은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혈관을 대신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고혈압 약은 몸을 망가뜨리는 약이 아닙니다. 조절 시스템을 대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혈압 약의 부작용은 중단 이유가 아니라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혈압 약의 복용을 미루는 동안에 혈관은 계속 손상되고 있습니다. 제6장 고혈압은 생활 전체의 병입니다. 고혈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생활 습관만 잘하면 되죠? 운동하면 내려가죠? 짜게만 안 먹으면 괜찮죠?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일부만 맞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은 운동 하나, 음식 하나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대신 생활 전체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1. 운동, 열심히보다 꾸준히가 혈압을 바꿉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운동은 마음먹고 한 번에 하는 운동입니다. 갑자기 헬스장 등록, 무거운 기구, 숨이 찰 때까지 몰아붙이기. 이건 혈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고혈압의 가장 좋은 운동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숨은 차지만 말은 가능한 수준.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운동이 혈압을 가장 안정적으로 낮춥니다. 대표적인 것이 빠르게 걷기입니다. 61세 남성 장일남님은 혈압 관리하겠다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웨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두통과 어지럼이 심해졌고 혈압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운동을 바꾸고 나서야 혈압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면, 혈압은 밤에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 혈압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고혈압 관리에서 밤 혈압은 낮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몸은 잠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밤에 혈압이 안 내려가면 아침 혈압이 높아집니다. 두통이 잦아집니다. 심장과 뇌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은 잠이 반복되면 혈압은 쉴 틈을 잃습니다.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취침 시간 고정하기, 자기 전 스마트폰 줄이기,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잠을 많이 자라가 아니라 혈압이 쉴 시간을 만들어라가 핵심입니다. 3. 스트레스, 혈압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요소. 스트레스는 혈압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화를 내면 바로 혈압이 오르고 불안해지면 심장이 빨라집니다. 문제는 요즘 스트레스는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만성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긴장한 느낌,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밤에 생각이 많다. 이 상태에서는 운동을 해도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갑니다. 65세 여성 박미래님은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계속 들쭉날쭉했습니다. 문진 결과 하루 종일 가족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스트레스 관리 후에야 혈압은 안정됐습니다. 4. 일상 습관, 혈압을 올리는 사소한 행동들. 많은 분들이 이걸 과소평가합니다. 커피를 하루 여러 잔 마시는 습관, 짠 반찬 계속 먹기, 물 대신 음료수 마시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있음. 이 행동들은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압의 기본값을 올립니다.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내지는 2잔만 마셔야 합니다. 물은 의식적으로 자주 마셔야 하고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작은 조정이 혈압을 서서히 바꿉니다. 고혈압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병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의 변화도 꾸준하게 지속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압이 하루 만에 내려가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꾸준함을 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약과 생활 습관을 대립시키면 안 됩니다. 약은 생활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 자리 잡을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입니다. 고혈압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전체의 결과입니다. 운동, 수면, 스트레스가 동시에 관리돼야 합니다. 약과 생활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의 지속이 혈압을 바꿉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운동을 몰아서 한다. 잠을 대충 잔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다. 하루 종일 앉아있다. 이 중에서 2개 항목 이상 해당된다면 생활 습관은 아직 혈압편이 아닙니다. 제7장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혈압을 망치는 음식 구분하기. 고혈압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먹으면 좋아요? 이건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약보다 음식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음식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음식은 혈압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혈압을 못 잡습니다. 1. 고혈압 식단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에 좋다는 음식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바나나, 토마토, 견과류,
올리브유. 하지만 동시에 국, 찌개, 김치, 젓갈을 그대로 먹습니다. 이건 구멍난 욕조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고혈압 식단의 핵심은 추가가 아니라 구조 변경입니다. 한국 식단은 세계적으로 봐도 고혈압에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염분 구조 때문입니다. 국물은 기본이고 반찬이 짭니다. 장류가 많습니다. 가공 반찬 비중이 높습니다. 문제는 짜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짜게 먹는 줄 몰랐어요. 70세 여성, 오남순님. 혈압이 잘 안 내려가 식단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싱겁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를 넘었습니다. 국, 김치, 젓갈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혈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 이 음식들은 혈압을 직접 낮추기보다는 혈관 환경을 개선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아보카도. 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이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나쁜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들기름. 불포화 지방은 많이가 아니라 나쁜 지방 대신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3.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음식들. 김치는 괜찮다. 김치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섭취량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두 젓가락은 괜찮지만 반찬으로 계속 먹으면 염분 부담이 큽니다. 국은 물이니까 괜찮다. 국물은 염분 폭탄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 국물 습관은 혈압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커피는 혈압에 안 좋다. 커피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하루에 한 잔이나 두 잔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을 방해하거나 두근거림이 있다면 혈압 관리에는 마이너스입니다. 4. 고혈압 환자가 반드시 줄여야 할 음식들. 젓갈, 장아찌, 라면, 햄과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 이 음식들은 가끔이 아니라 반드시 줄여야만 하는 음식들입니다. 5. 고혈압 식단의 현실적인 실천법.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혈압 식단은 평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식단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국은 반 그릇 이하. 반찬은 3가지 이내. 간은 식탁에서 추가하지 않는다. 외식 후엔 다음 끼니를 가볍게. 이 정도만 지켜도 혈압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식단을 바꾸고 약이 줄었습니다. 66세 남성, 정삼수님. 약을 줄이고 싶어 식단을 바꿨습니다. 국물을 줄이고 외식 횟수를 줄였습니다. 6개월 후 약 용량이 줄었습니다. 음식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마법이 아니라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식단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는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나트륨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 음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은 치료가 아니라 대체의 개념입니다. 현실적인 기준이나 목표가 가장 오래 갑니다. 에필로그.
고혈압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고혈압은 갑자기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혈압이 튀어오른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생활,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그리고 방치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운이 나빠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관리하지 못합니다. 고혈압은 관리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고혈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병입니다. 통증이 없어서 방심하고 일상이 가능해서 미루고 검사가 정상이라고 안심하는 사이에도 혈관은 계속 손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약이 제일 좋나요? 어떤 음식이 제일 좋나요?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하지만 고혈압 관리의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관리한다. 이 태도를 가지는 순간부터 고혈압은 여러분의 주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고혈압은 혼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한 사람만 무너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오면 가족의 생활도 함께 바뀝니다. 신부전이 오면 일상의 구조가 바뀝니다. 신장 문제가 생기면 삶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는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씩만 실천하십시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약을 미루지 않기, 국물 한 숟갈 줄이기, 하루 30분 걷기, 잠을 조금 더 자보기. 이 중 하나만 해도 당신은 이미 고혈압을 방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가질지 지켜낼지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불안만을 남겨드렸다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경각심과 방향을 남겼다면 이 영상은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